안녕하세요, 핑플릭스입니다. 오늘은 이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사실은 제가 꽤 오랫동안 이 자동차를 사지 않았었어요. 제가 예전에 이 사업을 했을 때는 돈을 꽤 많이 벌기도 했는데 그때도 굳이 이 차를 제가 사지 않았거든요. 그 이유는 심플한데 별로 차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. 왜냐하면 제가 첫 취업했을 때부터 계속 직장이 강남 근처였는데 이쪽은 괜히 이렇게 차 갖고 다니면 주차도 사실 쉽지가 않고 또 이렇게 교통체증으로 차 안에 막 갇혀 있을 거 생각하면 좀 전 너무 좀 싫었거든요. 보통 남자분들이 차 좋아하시잖아요. 또 고급 외제차 좋아하시는데 저는 이상하게 차 욕심이 좀 별로 없었어요, 예전부터. 주변에는 막 이렇게 전재산을 털어서 이렇게 외제차에 몰빵하거나 돈이 없어도 이렇게 할부로 값비싼 새 차를 이렇게 사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. 근데 저는 그런 애들을 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. 왜 저럴까? 이렇게 20대부터 차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결국 나이 들어서도 이제 모아놓은 돈이 사실 좀 별로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저는 예전에 이 상남이인조라는 만화책이 있는데 이거의 영향으로 이제 이 바이크에 대한 열망이 되게 컸어요. 그래서 저는 졸업하면은 돈 모아서 바로 이 1,000만 원이 넘는, 당시에는 엄청 고가죠, 이 카와사키 바이크를 사리라고 되게 마음먹고 있었는데요. 막상 또 이렇게 제가 좀 나이가 드니까 별로 이 바이크에 대한 열정도 좀 없어졌어요. 그래서 이런 그 50cc 스쿠터 한 대로 만족하면서 좀 잘 살고 있었거든요. 이렇게 좀 소박하게 좀 살고 있었는데 이게 30살이 넘어가니까 점점 주변에서 좀 압박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.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어떻게 그 나이에 차가 없냐. 그리고 이제 친한 친구들도 너 돈도 잘 벌면 좀 차 좀 사라 제발. 그리고 심지어 사귀는 여자친구들마저 자기 친구들 남친 중에 오빠만 오빠만 차가 없다고 이런 얘기까지 계속 들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니 저도 좀 멘탈이 좀 이제 흔들리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동창 모임에 갔는데 저와 되게 친하지 않은 친구들이 이제 내가 차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엄청 막 깔보고요. 좀 무시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때 좀 약간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, 그냥 좋은 차 하나 사자. 까짓 거 산다 하고. 이때 제가 좀 결심을 그쳤거든요. 근데 저는 참 남신경 안 쓰는 인간인지 알았는데, 당시에는 뭐 너무 쌓여서 그랬을까요? 좀 발끈하기도 하고, 지금 생각하면 되게 부질없는데, 내가 이렇게 돈 잘 벌고 좀 잘 나가고 있다는 걸 은근히 좀 과시하고 싶기도 했어요. 처음에는 좀 홧김에 B 브랜드에 엄청나게 비싼 외제차를 하나 사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제가 그런 어떤 과시욕보다 저는 어떻게 그 짠돌이 짠돌이 기질이 더 컸는지 이 외제차를 샀을 때 그 차 사면 감가상각 되잖아요. 그러니까 중고 가치가 자꾸 떨어지잖아요. 시간이 갈수록 이 감가돼서 가격이 중고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. 제가 그때 너무 짠돌이었죠, 그때도. 그래서 그 중고로 해서요. 그 그레이드도 엄청나게 낮춰서 첫 차를 이제 사게 된 거예요. 값비싼 차는 아니었는데 사실은 이 필요에 의해서 산 게 아니고 남들에게 좀 무시 안 당하려고 약간 좀 과시 욕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. 좀 어리석은 마음에 첫 차를 사게 된 거죠. 근데 차를 산 지 거의 5년이 되었을 때요. 보니까 한 17,000km 탔더라고요. 5년 동안. 사실 엄청 안 타는 거예요. 이것도 제가 한 6개월 정도 이제 아파트 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. 그때 이제 현장이 지방이니까 그때 왔다 갔다 많이 하고 또 제가 전국 일주 한다고 자동차 타고 막 돌아다닌 적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빼면은 사실은 거의 안 탔다고 봐야 돼요.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이 출퇴근도 이렇게 버스로 하거든요. 이 광역버스가 편한 게 버스 타면 한 40분 걸리는데 이동안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. 유튜브로 뭐 강의 같은 거나 영상 봐도 되고요. 피곤하면 자도 돼요.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자차로 운전해서 가면은 아무것도 못하죠. 이런 거 못하잖아요. 또 퇴근할 때는 정말 그 교통 지옥이에요, 지옥. 엄청나게 막히거든요. 너무 차가 안 타면 썩으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자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이 퇴근할 때 너무 괴로워요. 이게 40분 만에 올 길을 거의 1시간 반 걸리거든요. 그리고 그나마 팟캐스트랑 유튜브가 약간 유일한 위안이죠. 그냥 듣는 것만. 그래도 너무 고통스러웠는데
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차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팔까라고 이렇게 고민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자꾸 안 된다고 자꾸 일단 뭐 차 없으면 일단 연애 못 한다. 그리고 차는 언젠가는 필요하다. 그리고 한번 차를 샀으면 이거를 폐차할 때까지 타는 게 이게 이득이라는 거예요. 이게 돈 버는 거라고 이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차를 제가 타지도 않는데 거의 이게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. 일단 보험료 매년 갱신해야 되죠. 그리고 또 반기마다 재산세도 내야 되죠. 그리고 주차 비용도 계속 내야 돼요. 그리고 뭐 오일, 뭐 필터, 뭐 타이어 등 이렇게 관리 및 소모품 비용도 있죠. 뭐 주유비도 당연히 있죠. 그리고 이게 시간이 갈수록 그 감가 삼각돼서요. 이 중고 가격이 똥값으로 내려가잖아요.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은 이게 과연 폐차할 때까지 타는 게 이득일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게다가 저는 사실 차에 대해 잘 모르고 사실 관심도 없거든요. 별로 안 좋아해요, 이런 거를. 근데 일일이 이렇게 신경 쓰고 관리하는 게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. 제가 차를 5년 동안 세차를 한 4-5번밖에 안 한 것 같아요. 1년에 한 번 세차하는 거예요. 비 오면 자연 세차고요. 제가 좀 차에 관심이 좀 별로 없는 그런 인간 그럴 수도 있는데 결국 제가 차를 이제 판매하기로 했어요. 딜러들은 너무 가격을 후려치니까 제가 보배드림 그리고 뭐 엔카 이런 사이트 카페 같은 데 올려서 그냥 여유 있게 기다렸어요. 어차피 뭐 돈이 급해 파는 거 아니니까. 그래서 거의 3달 정도 후에야 이제 드디어 제가 차를 팔 수 있었는데 차를 산 분은 이제 와이프에게 세컨카로 준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이 차가 애물단지였는데 뭐 누군가에겐 또 필요할 수 있죠. 그죠? 그 컴백 뚜벅이가 된 거죠, 뚜벅이. 작년 제가 작년 초에 이 차를 팔았거든요.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 제가 이 뚜벅이 됐다, 차 팔았다고 하면은 소리가 다 똑같아요. 이제 너 연애 못 하겠다. 여자 만나기 진짜 힘들겠다.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. 그 제 주변에도 몇몇 이제 여자 사람 그냥 친구들이 진짜 차 없는 남자 만나서 너무 힘들었다고 막 욕하는 분들이 몇 명 있는데 아니 차가 필요하면 그렇게 그럼 본인들이 사면 되잖아요. 왜 애꿎은 남자들을 욕하는지 좀 모르겠어요. 만약에 제가 그런 분 만난 적은 제가 없는데 차가 없다는 이유로 저를 만나지 않는 여자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차라리 그냥 안 만나는 게 다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 데이트할 때 차가 필요하면요. 이 쏘카나 뭐 그린카 이런 거 있잖아요. 카쉐어링이 너무 잘 돼 있어서요. 이렇게 빌리면 돼요. 저도 작년 초에 차를 판 이후로 이 어플들을 많이 이용해서 많이 쏠쏠히 활용했거든요. 굳이 차를 소유할 필요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. 물론 뭐 저와는 달리 이제 가정이 있고요. 아이가 있어서 매일 필요하면 달라지겠지만, 그쵸? 제가 작년 초에 이 차를 판 그 돈으로 당연히 미국 주식에 투자했죠. 평균 50% 이상의 수익이 났거든요. 그쵸? 그리고 이 돈은 그냥 이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복리로 굴러가면서 이제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. 10년, 20년 뒤에 엄청난 이 주가 상승과 배당으로 다시 저에게 돌아온단 말이에요, 이 돈은.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차를 팔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은 계속 뭐 보험료, 뭐 세금, 주차료 이렇게 유지비 계속 돈만 갉아 먹다가 결국 폐차할 거예요, 나중에. 그럼 가치는 0이 되겠죠, 0. 그러면 이거 대비하면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.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, 결국 고철더미로. 오히려 폐차비만 들겠죠. 주식에 투자했을 때랑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. 제가 작년에 차를 팔고 나서 오히려 이렇게 좀 홀가분하고요. 좀 자유로워졌어요, 더. 제가 남에게 좀 과시하고 싶고, 약간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별로 필요도 없는, 저한테 필요도 없는 차를 6년 전에 샀던 제 자신이 오히려 지금 부끄러워요. 남자들은 진짜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는데, 저처럼 이렇게 필요하지도 않는데, 남의 시선 때문에 이렇게 차를 사지 않기를 정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. 남자들이 돈 모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바로 저는 이 차 같아요, 차. 차 너무 좋아하잖아요. 뭐 승차감보다 그쵸? 하차감이란 말이 있잖아요. 이런 개소리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미 서울이나 수도권은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 있죠. 존리 대표가 하는 말이잖아요. 그리고 택시 타면 돼요, 그냥 급할 때는. 그리고 이런 쏘카나 그린카 같은 이제 차량 공유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요. 스마트폰 덕분에 진짜 편하거든요.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 정말로 그 자율주행이 오면요. 그럼 차 진짜 필요 없어요. 이미
지금도 차가 이동하는 데 쓰이는 시간은 불과 2.6%예요. 그 덕분만 아니고요. 예전에 대부분의 사람들 차는 그냥 이렇게 주차장에서 썩고 있어요. 차라리 그 차 살 돈으로 전기차나, 그쵸? 자율주행 관련된 그 주식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? 6년 전 제가 그 차 살 돈으로 테슬라에 투자했으면, 그쵸? 지금 딱 곱하기 8배 됐거든요. 필요도 없는 이 자동차를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었죠. 꼭 테슬라가 아니라도 이런 글로벌 1등 기업에 투자했다면은 6년 동안에 뭐 보험료, 세금, 유지 관리비만 엄청나게 이제 들어갔던 자동차에 비해서는 엄청난 수익률로 다시 리턴 되었을 거예요. 자, 계산 한번 해볼게요. 6년 전 자동차 그 구입 비용이 만약에 3천만 원이라고 하면요. 이게 1년에 15%씩 감가된다고 계산할게요. 그러면 지금 6년 후 중고차 값은 1,100만 원으로 떨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마이너스 1,900만 원 손실이 난 거예요. 그리고 이 6년 동안 유지비는 그 뭐 수도권 평균 유지비가 월 78만 원이래요. 이걸로 계산하면 6년이면 총 936만 원이 나와요. 결국 자동차를 삼으로써 1,900만 원과 946 합해서 2,800만 원의 손실이 난 거예요. 자동차를 삼으로써. 근데 이 3천만 원을 6년 전에 자동차가 아닌 만약에 이 나스닥 QQQ ETF에 투자했다고 가정하면은 285% 수익이 나거든요. 그러면은 8,500만 원이죠. 그죠? 6년 전에 차를 샀냐 안 샀냐에 따라서 이거 2,800에 8,500 하면은 1억 넘게 차이 나는 거예요. 1억 1천만 원. 차를 샀냐 안 샀냐에 따라서 1억이 넘는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요. 얘는 6년 기준이고 이거를 10년 기준으로 계산한다. 그러면은 2억 차이거든요. 2억 400만 원 차이니까 이게 10년이면 20년, 30년 지나가면 이 자산의 차이는 더 벌어지거든요. 그래서 당장은 3천만 원이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만 이게 기회비용을 감안하면은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거죠. 10년에 2억이면 뭐 장난 아니잖아요. 이게 명심해야 돼요. 자동차는 유지비만 먹고요. 시간이 갈수록 가치는 결국 0이에요. 0. 폐차비만 드는 거예요. 하지만 글로벌 1등 기업의 주식은요. 시간이 갈수록 복리로 수익이 쌓이면서 이 가치는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. 이게 법정 신입의 무소유에 나오는 글귀로 마무리하는데요. 무언가를 갖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또 무언가 이렇게 얽매인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죠. 골치 아팠던 애물탄 차를 팔았기에 저는 이제 뭐 자동차 보험이니 뭐 소모품 관리니 뭐 사고 수리비 뭐 주차 이런 거를 이제 걱정할 필요 없이 한층 더 전 자유로운 인간이 되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버림과 비움에서 생겨나는 이 마음의 여백, 이 홀가분함 이런 거를 좀 공유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어떤 남들의 그죠? 시선에 의해서 혹은 승차감보다는 그죠? 하차감이라는 이런 이상한 이유 때문에 내 소득이나 이 자산 대비 너무 과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자신에게 좀 되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.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계속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.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